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제 식민지 하에서 강제징용공 피해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책,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말이 많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일이다, 이렇게 또 혹평을 하고 대중들을 이제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과의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될까요? 참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이제 너무나 가까운 나라였죠. 중국도 가까운 나라지만 거기는 조공을 바쳤고, 일본은 가까운 나라인데 큰 전쟁을 벌써 두 개, 임진왜란, 정류, 재란을 했고, 그 다음에 일제 35년간의 강점기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감정이 안 좋은 나라가 있다면은 바로 일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는 어, 또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었고, 또 이렇게 좌우 냉전 시대에는 오히려 또 일본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모순적인 상황이라서 참 일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런 것들은 참 어려운 문제고, 정치인에게도 뭐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고, 또 이용 가능한 어떤 선동이 잘 먹히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이제 전쟁 피해자하고 피해 국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다른 필리핀이나 이런 피해국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제 1905년,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 을사늑약이라 해서 한일 합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태평양 전쟁이 끝나는 1945년 이전에 이미 1910년도에 우리는 일본하고 합방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하나의 자신에 속해진 합병된 그러한 국가였다. 따로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합병된 어떤 곳이었다, 이렇게 되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피해자 합병 자체를 원천 무효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식민지 피해자였고,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이제 끝이 났을 때, 우리는 입장이 연합군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패전국에 속하였다가 이제 분리되는 그러한 패전국에 합병이 되었다가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러한 주체였다. 성전국도 아니고 패전국의 일부였다가 이제 독립을 얻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제 한일 합방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민족의 불운이죠. 그것이 뭐 일본이 잘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못하고 이런 식민 지배라든가 이런 군국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난을 하겠지만, 그 비난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 힘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군국주의, 식민지,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요? 되돌아보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같은 꼴을 안 당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난을 당하고서도 다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7년인가요? 그때 그렇게 저기 임금이 의주까지 도주를 하고 이렇게 조금만 더 들어오면 이제 명나라로 이제 도망가려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렇게 온 나라가 수탈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도 다시 깨우침이 없었죠. 다시 원위치가 돼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를 보내다가 다시 합병이 된 것을 보면 때가 지나도 깨우치지 못하면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탓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에 대한 되돌아봄, 반성까지 안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니까 남에 대해서 탓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강제 징용공 해법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도 이것을 아주 잘하는 일이다. 아주 멋지고 좋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미래를 위한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의 근원은 이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강제 동원됐던 징용 피해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는데 그 배상으로 이제 커버가 되느냐 거기에서 포함이 돼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일본 국가라든가 일본 기업에 대해서 전범 기업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라에서 무슨 권리로 개인의 일본국가 일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청구권을 전부 가지고 가서 행사를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이제 법 이론상으로는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청구권 협정의 내용이 뭐가 됐든 그냥 개인은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 강제로 이제 징용이 당해서 고생을 하다가 죽은 경우에 그 위자료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부분은 나라에서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론을 정치적인 고려를 따지지 않고 그 이론을 관철한다면 이제 2010 문재인 정권의 그 대법원처럼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그래서 한국 내 기업에 있는 한국 내 기업에 대한 한국 내 판결을 가지고 한국 내 기업에 대한 일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제 일본하고 수교를 다시 하고 청구권 협정을 위한 어떤 그 요구를 하고 할 때 그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청구권 협정이 1965년 6월 달인가요? 이렇게 체결이 됐는데 그에 대한 이 해설서를 보게 되면은
참 그 당시에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965년 7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이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낸 그러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나라의 재산 및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에 관한 청구,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해설을 내놓고 그동안에 나라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해왔죠.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이제 일본에 다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그러한 사안인데 문 정권에 들어와서 이것을 종전의 입장을 뒤집는 종전의 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입장 이런 것들 뒤집는 그러한 대부분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해설을 보면 1965년 7월 달에 나온 청구권 협정에 대한 그러한 해설을 보면은 이제 이러한 징용공의 어떤 개인적인 손해배상 채권, 위자료 채권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이제 모조리 소멸한 것으로 이해하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체결한 것이 아니냐 협정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일본으로부터 받는 원조가 아니죠, 그 돈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적인 손해배상 채권, 보상금 내지는 배상금,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금도 포함해서 한국 정부가 받아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한국 개인적인 피해자의 일본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았다.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남의 돈을 내가 하는 국가죠. 개별 국민이 받아야 할 돈도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나라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기금을 만들어서 그때 받은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발전했던 기업들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피해 국민의 개인적인 위자료, 손해배상 채권에 충당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얘기죠. 타당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남의 돈을 내가 대신 받아가지고 썼는데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돌려주는 주체는 우리나라에서 돌려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닌 것을 남의 돈을 내가 그 사람이 잘 뭘 모른다고 내가 대신 받았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받은 주체인 국가와 그 실제로 사용한 기업들이 그 돈을 토해내고 물어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3자의 변제, 그러한 변제는 이론상 그럴듯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게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피해자인 개인
강제징용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그런 돈은 받기는 싫다.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청구권 자금 받은 것에는 내 위자료 채권이라든가 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는 그 돈에서 받기는 원치 않는다. 그냥 일본의 재산에 대해서, 일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싶다. 이 집행을 해가지고 사죄도 않는 일본인에 대해서 뭐 경종을 울린다고 할까요? 뭐 혼쭐을 내준다고 할까요? 뭐 법적인 보복 조치라고 할까요? 뭐 조금이나 위로가 되기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이나 위로가 되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거 원치 않는다. 그냥 내가 일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 뭐 그러한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죠. 뭐 나라에서 개인의 돈을 잘못 닦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잘못 닦았은 부분도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남의 돈을 받아갔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의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받는 것도 무효고 쓰는 것도 무효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개인들의 청구권은 살아있게 되는 셈인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 받았던 나라에서 돌려준다 이러면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급이 되게 되면 이제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라에서 한국에서 만드는 돈은 싫다. 이렇게 내가 직접 받겠다 하면은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라의 현재 입장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도 뭐 완전히 옛날에 그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으로부터 다시 그 돈을 받기는 어렵고 옛날에 그 청구권 협정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청구권은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해설도 하고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입장을 정해 왔는데 그것을 뒤집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은 기왕에 받은 돈에서 혜택을 본 나라와 기업에서 그것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그러한 점에서는 의견이 뭐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접을 한다 이래 볼 수는 있죠. 그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적인 배상 청구권이 모두 없어진다고 이제 역대 정부에서 얘기도 하고 그 청구권 협정 몇 달 후에 이제 해설서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이런 그 속내적인 입장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로 해서 개인적인 것까지 전부 사라진다 이렇게까지는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예전에 또 돈을 그러한 돈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안내도 하고 했던 그러한 문제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적절하게 이제 대의 변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남는 거는 이제 그 방법론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본 재산에 대해서 판결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면 외교 문제가 비화가 되고 지금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정세가 불안한데 일본의 협조가 이제 필요한데 일본은 전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돈을 새로 낼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태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개인적인 돈 부분까지 받아섰다고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한일 관계,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 그것의 개선, 그럼으로써 이제 대북 관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데, 한국의 안전과 한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좀 기여를 해보고 경제 발전에도 좀 도움을 얻어보겠다,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이래서 일견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징용공 피해자의 가족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고, 하지만 정부의 그러한 그동안의 태도, 그 다음에 해설, 이런 것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 또 현실이 또 동북아시아의 대북 관계, 여러 가지 대중,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관계에서 한미일 공조 체제를 위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피해 배상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인데, 나는 때려 죽여도 돈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기분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데, 야당인들 달리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이제 정략에 이용하는 것이죠. 계속 이제 어떤 해결을 안 하고 계속 분쟁을 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자기 정치 지지 세력 집결에 이용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의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되겠고 하겠는데, 법적한 보상은 물론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끌려간 그러한 세월이 돈 준다고 해결은 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나라의 입장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의를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언제까지나 이런 문제를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시종 이제 이거 청구권 협정 체결한 직후부터 개인적인 것은 별도다, 이렇게 안내를 한 게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라에서 그것을 뒤집는다,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나라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라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 합방, 이렇게 나라를 뺏긴 그러한 경험을 잘 살펴서 나라의 국력을 튼튼히 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큰 죄인이지만 나라를 지키지 못한 우리 조상들도, 우리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지배계층 조상들도 그에 부합하는 큰 잘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는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아닌데 사소한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밝혀봤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